바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열정의 열모거와 좌절한 아이들. 산책길을 걷다가 칙소폭포에 다다르면 보고 싶던 녀석들을 찾는다. 그리고 보자마자 소리친다. 우와! 우와! 30초에 한 번씩 탄성이 쏟아진다. 물살이 거센 폭포에서 팔뚝만한 열모거가 힘껏 뛰어오른다.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쭉 펼쳐 몸부림을 친다. 사람도 버티기 힘든 거센 폭포에서 날아오르는 녀석들을 보면 뭐든 할 기세다. 목숨을 바쳐 힘을 쓰고 있으니 뭐든 못하겠는가. 열모거의 그 열정에 환호하게 된다. 두더지 게임처럼 어느 쪽에서 솟아오를지 모르니 눈을 크게 뜨고 살핀다. 열모거는 한 마리씩 날아오르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를 무한 반복한다. 어떤 때에는 서너 마리가 비슷한 시점에 뛰어오른다. 한 녀석은 계단 오르듯 물을 차며 점프하다가 떨어지고, 다른 녀석은 힘차게 바위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용을 쓰다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온다. 어떤 녀석은 물에서 솟아오르자마자 폭포에 맞아 물거품 속으로 사라진다.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물살에 튕겨나가 돌에 부딪힌 녀석은 힘없이 물속으로 빠진다. 차가운 일곱수에만 사는 냉수성 어종인 열모거는 4월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는다. 그래서 여름에 수온이 높아지면 큰 열모거들은 더 자주 보인다. 작은 열모거든 힘이 세 보이는 큰 열모거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쓴다. 안타깝게도 폭포 위로 성공해서 올라간 녀석들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남편은 장마 때 많은 비로 낙차가 거의 없을 때 한 마리의 성공을 목격했단다. 그 녀석은 폭포를 뛰어올라 물살이 약한 가장자리에서 바위를 타고 수직으로 물고 걸으며 꼬물거리며 올라가 물 웅덩이가 있는 평온한 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어느 날부터 눈앞에서 성공을 놓친 열모거들의 열정이 가벼워졌다. 무더운 여름 햇살이 뜨거운 오후에는 열모거들이 수시로 폭포를 펄떡펄떡 뛰어 올라온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모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열모거의 투혼을 응원하는 열혈 관객이 된다. 올라갈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1시간을 꼬박 지켜봤다. 아쉽게도 역시나 성공을 목격하지 못했다. 어떤 녀석은 옆에 작은 웅덩이에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열모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맥락 없이 에디슨의 명언이 떠올랐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나에게 1%의 영감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뭔가 특별함을 연상케 한다. 그 1%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현실 아닌가?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성실함의 덕목은 갈수록 사라지고, 열심히 살아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다. 열모거는 점프에 성공하기 위해 99%의 노력을 했다.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쏟아부은 거다. 열모거에게 부족한 건 1%의 환경 아닐까? 열모거가 점프하기에는
폭포의 높이가 너무 높았다. 남편이 봤다는 전설 같은 성공 신화는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졌기에 가능했다. 목표를 이루는데 환경의 힘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삶.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으로 희망을 품기 힘든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보았다. 연구교수로 근무할 때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청소년들의 삶을 연구한 적이 있다. 범죄 행위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고 퇴소한 20대 초반 청년들이었다.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는 밝은 미래의 희망을 막는 우울한 어린 시절이었다. 내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학대가 만연한 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소통이 없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돌봄이 필요한 어린 시절, 부모의 보살핌은 없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집 밖을 돌아다니고 보호자에게 맞으면 밖으로 도망나와 길거리를 배회했다. 괴로운 현실에서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었을까? 결국 가정이 아닌 밖에서 자신과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들만의 길을 찾아갔다.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줄 보호자가 없었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은 너무 멀리 있었다. 아이들은 말했다. 살아오면서 왕따 당하고 돈 뺏기고 많이 맞으니까 저도 누굴 때리고 싶은 거예요. 무시받고 공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시도하려고 막상 옥상에 올라가니 무섭고 두려웠어요. 며칠 후 이웃집 사람이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친구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친구랑 어울리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범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 주변에는 평범하게 학교 다닌 사람보다 저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평범한 줄 알고 살았어요. 얼마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육시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느 지역에 버렸느냐도 중요해요. 라는 김지선 박사의 인터뷰는 힘없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아이들의 삶을 보게 한다. 선택할 수 없던 어린 시절의 삶에서 한없이 약해져 희망을 찾아가는 게 허무맹랑한 꿈처럼 그려지는 이들의 삶. 열무고의 노력을 생각하니 이 아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물살을 거스르며 온 힘을 다해 펄떡이는 열무거. 만개하지도 않은 인생을 스스로 꺾어버리려는 아이. 그 대비가 마음속에 한동안 머물렀다. 높고 거센 폭포를 거슬러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열무거는 계속 뛰었다. 아무리 바락해도 오르지 못하는 열무거가 가여웠다. 왜 하필 이 힘든 폭포로 와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지. 가끔은 뛰어오르다 거센 물에 튕겨나가 얕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내동댕이 쳐져 허우적댔다. 계속 시도해도 성공은커녕
갇혀있는 고통까지 경험하는 녀석들이 안쓰럽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꿈 한 번 꾸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게 더 가여운 일이 아닐까? 열무거들이 폭포에서 내뿜는 물살에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전설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렇다. 실패에도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의 열무거들은 대단한 녀석들이었다. 실패했다고 환경에 주저하지 않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았다. 열무거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온몸을 펄떡이며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살다 보면 주저앉거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럴 때 다시 시작하는 용기,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돌리는 열정만 있다면 삶은 늘 희망적이리라. 언젠가 한 번은 보고 싶다. 노력한 열무거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고 기대해 본다. 열무거처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세상을.